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첫 상담을 또 진행하게 된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작을 했는데 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들 아마 종목 고민들이 또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올 초반에 뭔가 내 종목들을 잘 정리해놓지 않는다면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쌓아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담을 제가 또 거침없이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오늘 시장 새해 첫날이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2%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24%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강했던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더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쪽이 올라와주는 것이 조금 더 반가울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아마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지수가 오늘은 좀 반등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까마는 그래도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특히나 오늘 로봇 테마가 좀 움직이면서 이제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환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코스피부터 해서 코스닥 전부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져 준다면은 종목들이 돌면서 올라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척축포라고 해야 될까요? 첫 스타트를 좀 끊어준 것 같은데 이 이외에도 다른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준다면 아마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은 탈출할 여유 또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60원대 지금 뚫고 있잖아요. 최근에 오늘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어서 1,4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1,467원, 68원, 67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할 거면 일단 최소 1,400원 이하로 좀 빠져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400원 이하로 빠지기 전까지는 안정화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 1,430원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만큼은 돌아오는 것이 일단은 환율의 부분에서도 조금 안정권을 좀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안정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환율이 안심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외국의 자금들 역시나 외환이 자꾸 유출되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무게감은 조금 아래쪽으로 눌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부터 시작이 굉장히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 줄 수만 있다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최상목 이제 부총리하고 이제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근데 어쨌든 탄핵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교적인 문제들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경제 분야에서도 뭔가 조금 힘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행 체제의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기회랑 긍정적인 면모들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올라가는 환율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이 진짜 싼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엔화가 막 900원, 800원까지 막 내려가고 엔화 쌌을 때 야, 일본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일본 여행 많이 갔던 거 기억나죠? 추석쯤이에요. 그때처럼 엔화가 쌌을 때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지금 원화가 싸니까
한국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뭐 물론 계엄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도 야 이거 지금 한국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뭐 물론 우리는 지금 뭐 큰 게 뭐 위협감이라든가 뭐 군인들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야 저기는 휴전 중인데다가 계엄까지 터졌대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감은 있는 국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원화가 싸기 때문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원화가 싸다라는 것은요. 원화가 다시 제가치를 찾아갔을 때 만약에 1,100원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1,100원까지 떨어지면 30%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갈 수만 있다면 지금 원화 진짜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 환율이 떨어지려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보니까 이 경제가 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은행들 그리고 뭐 투자 기관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한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보다도 한참 아래쪽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올 것인가라고 했을 땐 아직까지도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코스피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차트적인 분석에서는 이미 저점을 깬 상태다. 그리고 한 번 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집 드나들듯이 아래쪽을 깬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계속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지켜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파동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림이 된다면은 2,0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2,000포인트까지 밀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짧은 그림으로 본다면 단기 반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2,600포인트까지 상단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고 2,600~700까지 되겠죠. 저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놓는 게 낫겠고 아래쪽으로는 2,000포인트까지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 한 해가 뭐 우리가 주식을 올 한 해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후년 어떨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 홀딩해도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고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진다면은 지수는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빠질 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또는 우리 금융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죠. 그런 올라온 관련주들 위주로 많이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밑에 많이 내려와 있는 52주 막 신저가에 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내 종목이 개별적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비중이 좀 크거나 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 오랫동안 손을 쓰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매수를 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에이 이거 진짜 뭐 손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하고 상담하면 뭔가 조금 묘수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1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지수랑 상관없이 내 종목을 잘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바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이고요. 네, 14,800원에 비중 10%입니다. 현대해상 맞나요? 네. 14,000원이요? 아니, 24,000, 24,800원이요. 24,800원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배당 관련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매수 위치나 이런 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종목의 업종 자체가 그렇게까지 반가운 업종은 아니에요. 이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 근데 이쪽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거든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환율 때문에 해외 투자한 것들이 손해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이라고 하는 게 먼 일이 터지면 준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 굴려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험사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준 보험료를 가지고 얘들이 따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챙겨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실 나는 분야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손해보험 쪽은 지금 환율 올라간 거 굉장히 악재로 둔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이제 그 배당 나길까지만 들고 있으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포함이 되셨을 거고 저는 이거 들고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까지 좀 챙겨 나온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한 26,000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기를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24,000원 밑으로 빠지면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배당보다 주가에서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24,000원이 무너진다면 안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24,000원 무너지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등 나갔을 때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얘를 장기로 끌고 가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그 종목은 QSI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1,400원, 비중은 30%요. 11,400원에 30%요? 네, 매수하신 지는 꽤 됐나요? 엄청 오래도 봤더니 제가 이거 2022년도 1월 중순쯤에 매수를 해갖고 그때 엄청 고가에 사갖고 계속 물타기 해갖고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초반보다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어떻게 요만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본전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뭐 일단 생각보다 매수가를 잘 낮췄네요. 뭐 그러니까 2022년 초반에 사셨으면 고가에 막 2만 원대 넘게 사신 건데 그거를 예, 맞아요. 근데 11,400원까지 낮췄다는 건 많이, 잘 낮췄네요. 예, 많이 안 샀었거든요. 아, 많이 안 사가지고. 예,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 뭐 일단 예. 매수가를 이만큼 네. 끌어내려놨기 때문에 탈출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네. 매수가를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탈출하기가 조금 힘들었겠죠.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예. 어쨌든 뭐 몰랐을 때 저렇게 고가에 사는 거야 당연히 다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건 이제 네.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렇게 고가 안 사면 되는데 이번에 추가 매수하는 습관을 봤을 때 다음에는 뭐 고가에 사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지금 탈출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지금 최근에 네, 뉴스를 네. 제가 방금 보니까 양자 컴퓨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네. 뭐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양자 네. 컴퓨터가 우리나라 이제 같은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말하기가 참 그런데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 기술 없어요. 우리나라가 네. 양자 컴퓨터 테마랍시고 네.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요즘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 없어요. 그거 만들고는 있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이 이제 가장 선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도 구글 네.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긴 했으나 우리나라 양자 네.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예산 통과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R&D 비용 삭감됐잖아요. 네. R&D 비용이 이제 네. 개발 비용이거든요. 그런 네, 개발 네, 네.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 개발할 때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거기에 이제 양자 네. 컴퓨터라든지 양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했는데 네. 그거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술 개발할 돈이 없죠. 그냥 정부에서 안 주잖아요. 네. 참 씁쓸한 내용이긴 해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씁쓸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테마로 올라오는 건요. 실질적인 내용하고 실체랑은 좀 별개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양자 기술도 별로 없고 실제로는 뭐 양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엮일 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양자 관련주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해서 들고 갔다가는 좀 큰일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올라오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레이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좀 힘들죠. 요즘 분위기 자체가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저는 이거를 이번에 올라올 때까지 잘 정리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양자 분위기가 모르긴 몰라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속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좀 네. 아쉬운 게 이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이제 오늘 2.51% 이렇게 빠지면서 출발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게 좀 기분이 좀 찝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아마 한 9,000원, 한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뭐 눌림목이라고 해서 살짝 빠질 수 있는데 저거 이하로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양자 컴퓨터 이런 이야기로 올라오는 것은 아마 이번 시세가 끝일 것 같고 나중에 양자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거 이후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 상용화가 되는 게 뭐 기관마다 분석이 좀 다르지만은 2030년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8,500원에서 9,000원이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기서 안 밀렸을 때 한번 더 튀어 올라가면서 아마 본전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올라갈 때 11,000원에서 막 12,000원 사이쯤 그 힘의 유무를 좀 판단해가지고 잘 팔아내시는 게 좋겠고 그거 아니면 얘는 다시 또 한 5,000원대까지라든가 뭐 6,000원대까지 다시 또 밀려요. 그러면 그렇게 밀렸을 때 밀릴 때 여기서 지금 8, 9,000원에서 손절하거나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손실이 좀 크거나 비중이 커가지고 팔기가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들고 가면서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5,000원까지 빠지거나 6,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아예 낮춰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 이게 매수가도 좀 낮춘 거라고 하시지만은 높거든요. 그래서 5,000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을 잘 들고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 제일 좋은 건 이번에 바로 올라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에 대한 테마가 빠르면 내일 끝날 수 있고요. 느리면 다음 주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탈출을 하지 못하면 그냥 5,000에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온 칩스요. 가온 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 41,600원에 11%예요.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 저 10월달에 작년 10월 17일 날 샀어요. 근데 왜 요즘 올라올 때 안 파셨을까요? 아니, 사고 내렸어요. 뭐라고요? 저 10월 17일 날 사고 빠졌어요. 아니요, 왜 지금 본전 근처인데 수익까지 조금 났는데 왜 안 팔았을까요? 지금 본전에 아주 좀 모자라는가 본전되는가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왜 안 팔았을까요? 좀 더 오를까 봐요. 그 생각하다가 항상 물리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 주식하면서 바꿔야 되는 습관이 딱 그런 건 것 같아요. 한번 겪고 봐놓고도 계속해서 고집부리거든요, 사람들은. 한번 이 올라가다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하고 가져가다가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반복을 해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운 하나만 기다려야 돼요. 운빨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다렸던 가격에서 한번 탁 튀어 올라와주면은 내가 맞았어 이러면서 조금 이득을 보게 되고요. 운이 안 따라주면 또 빠지는 경우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평소에 운이 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운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빵 올라와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10번 하다 보면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종목이 10번 중에 한 종목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주식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식을 가르침을 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매도하는 방식은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팔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다 싶을 때 안 팔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뇌 구조가 더 갈 것 같다 싶을 때 팔지 않으면 더 갈까 봐 가져가다가 만약에 내일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제 팔 걸 하는 생각에 못 팔아요. 그냥 평생 못 팔아요. 계속 그냥.
어제 팔 거라는 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뇌 구조 자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올해 횟수로 11년 차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11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질 때 파는 그런 위인을 저는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어요. 예. 주식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양봉으로 올라올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는 지난 12월 18일에 43,600원까지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팔지 않으면 예. 우리는 매도를 하지 못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빨리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설계 관련주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 해가지고 올라왔던 기업인데 실제로 가온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 반도체 관련주가 작년에 막 이렇게 작년 초에 엄청 급등 나왔다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주가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바닥이라고 불러요. 외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외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바닥이긴 한데 거래량을 봤을 때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보면은 외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거의 10중 8구로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가요. 쌍바닥 들어보셨죠? 예. 쌍바닥. 쌍바닥 예 많이 봤죠. 들어봤어요. 많이 받고 많이 들어도 보셨죠?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예.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주가들이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봤자 쌍바닥, 안 올라가도 쌍바닥, 뭘 하든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빠지는 건 기정사실로 보면 되는데 조금 더 갈까 안 갈까의 문제거든요. 그럼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조금 더 가든 안 가든 여기서 내려갔을 때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다 하면 지금 조금 판 다음에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 맞으니까. 근데 나는 그 조금 더 챙기고 싶은 것 때문에 못 팔겠어. 내려가더라도 그건 내 탓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안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인 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효율로 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은 더 갈 것 같고 욕심은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효율을 찾지 못해서 계좌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계좌는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매번 운이 안 따라주면 난 계좌가 망가지고 망가진 종목만 많아지게 되면 종목 백화점이 되고 돈은 없고 돈은 없으니까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말을 읊으면서 10년, 20년, 30년 투자하게 되면서 돈 번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투자자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악순환 첫 번째 고리를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면요.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갔으면 좋겠잖아요. 이때 뭐 하면은 그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예. 가장 효율적으로 여기서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 팔아내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번엔 난 하고 다시 한번 나이 질문할게요. 많아요. 80. 지금 여기서 예. 팔아내는 게 효율적일까요?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모르겠어요. 그 아, 모르겠어요. 여쭤보려고요. 저랑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예.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는 습관을 키우지 못하신다면은 외바닥에 항상 속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못할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스스로 잘 견뎌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여기 본전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되 빠지면은 3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는 것이 조금 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로엠이요. 솔루엠이요? 23,000원에 30%요. 23,000원에 30%요? 예. 그렇군요. 23,000원이면 되게 애매한 가격에 들고 계시네요. 아니, 그거를 더 위에서 샀었는데요. 18,000원 밑에서 조금 추매했어요. 조금 해가지고 안 되는데 조금 했네요. 가진 금액이 현금이 그것뿐이 현금이 없어가지고요. 없어가지고요. 아, 그럼 지금 이제 예. 현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일단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장된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4년째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18,000원짜리는 이제 저점일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쯤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솔로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래서 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경영 효율만 조금 가지게 된다면은 매출을 키워놨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조금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뭐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산업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IoT라든지 뭐 ICT 이런 쪽인 건데요. 요거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쪽이 엮여 있는 기업들은 향후 IoT 산업이 지금 벌써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Io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제품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은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은 저도 쓰거든요. 저도 집에 있는 제품들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과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산업은 점점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적까지 매출까지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게 이제 자리도 슬슬 잡았고 하고 있는 업황도 굉장히 괜찮고 여기서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3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저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걸 인정받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더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만 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런 기업을 단기로 보게 된다면은 테마도 별로 없고 끼도 별로 없고 급등을 하지도 않고 막 폭락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단기로 보면은 그닥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장기로 보면서 올 말 또는 내년 말 또는 내후년 말에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 생각하면서 꼭 2, 3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2, 3년이나 가져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2, 3년 가져가는 동안에 어디선가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2, 3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2, 3년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2, 3년 동안 가져간다 생각하고 홀딩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현금 없으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27,000원쯤 됐을 때 매도를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한 26,000원부터 매도하는 게 좋겠네요. 26,000원쯤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6,000원이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해 첫 강연회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오랜만에 청주를 갑니다. 청주에 여러분들 만나러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청주에 계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에 좋은 공간이죠. 그래서 오셔서 강연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후 1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날짜, 시간 놓치지 말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제가 강연이 익산에 있는 KTX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익산역 2층 개나리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대한 전망과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짜고 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면서 또 오늘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을 1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10%로 들고 가시고 전략은 일단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한다. 이런 질문 좋죠. 이렇게 장기로 가져간다.
단기로 가져간다. 뭐 이런 걸 적어주셔야 사실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까지 딱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장기로 가져가실 건데 비중 10%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LG이노텍. 사실 LG이노텍이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LG이노텍은 사면 안 된다, 뭐 팔아야 된다, 뭐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 관점이 뭐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투자 관점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을 뭐 들어간 게 사실 섣부른 관점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손색 없는 가격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악재가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보통 악재가 있는 기업은 폭락이 나오고 2차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완전 바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 비중이 아주 절묘하다, 아주 묘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밑으로 빠졌을 때 비중을 늘리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1차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한 가격 비중 너무나 괜찮았고 2차로 살 수 있는 가격까지도 잘 정해놓는 게 좋다. 2차로 들어가는 건요. 차트적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14만 원이라든지 또는 그 아래로 갔을 때 뭐 12만 원 때 이렇게 저점을 잡거나 거기서 우리가 저점을 형성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다음에 잡을 때는요. 좀 옆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걸 좀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미끄럼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리막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내려가고 난 다음에 내리막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옆으로 쭉 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멈췄을 때 추가 매수를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10% 비중으로만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타이밍상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단기의 수익을 챙기는 전략과 챙기지 않는 전략이 있거든요. 저는 챙기는 전략을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청자님도 제 의견과 같다면 20만 원 내지 20한 1, 2만 원 선쯤에서는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도 괜찮다. 팔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거 좀 매수 포인트 잡기 좀 힘들어요. 그거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다 팔지 말고 절반 정도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고 20만 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팔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20한 7, 8만 원 아니면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다시 또 떨어졌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지면서 15만 원까지 빠졌다. 15, 6만 원까지 빠지면은 팔았던 만큼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10% 비중을 다시 맞춰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원 또는 여기 15만 원에서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 비중을 20%, 30% 이렇게 10%씩 점점 더 늘려가는 전략이 좋죠. 대신에 장기로 가져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얘만 어루만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 저거 한번 사볼까? 하면서 방송 추천주라든지 뭐 어떤 커뮤니티 추천주라든지 뭐 눈에 보이는 갑자기 그런 단타하겠다고 샀다가 물려버리면 이거 추가 매수할 돈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계획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LG이노텍으로만 그러니까 LG이노텍으로 매도하고 완전히 딱 수익을 내고 끝내서 나오는 날까지는 내 현금 남은 거는 얘를 위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수익을 여러 번 챙겨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장기로 가져갈 때는 좋은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사실 종목을 1개 내지 2개 대형주만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12만 원대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옆으로 가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20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어디서 파는 것이 좋을지 한번 다시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을 53,872원에 사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셨네요. 일단 넷마블 게임 산업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넷마블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이제 LG이노텍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딱 보니까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게 이제 하락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지금 조금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사실상 게임 관련주들은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사실 이게 좀 참 그런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게임 산업진흥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좀 이렇게 잘 못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좀 철폐를 시켜줘야 되고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게임 산업을 육성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도 하나의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도체, 뭐 자동차, 뭐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만 돈을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나. 무형에서 유형으로 만드는 게 돈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질타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게이머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돈이 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에 치고 나가는 그런 게임들도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도 굳건히 1등하고 있는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넷마블도 갖고 있는 IP라든지 얘들이 만들어내는 게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작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매수가 이 자리 괜찮다. 그리고 게임 산업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게임 관련주들이 가벼워요.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서 게임을 저처럼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권가에서 손절 1위 대상 종목이 게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폭등도 하는데 폭락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심한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핑을 할 거면 그 심한 파도를 견딜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견딜 의향이 없다면 디스코 팡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디고 즐기지 못하면 이 종목은 좀 힘들 거고요. 견디고 즐길 수 있다면 그냥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안에 이제 막 7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큰 변동폭은요. 그냥 변동이라 생각하고 내버려 두다가 8만 원 뚫고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은 더 늘리지 않고 가져가시다가 8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올라갈 때 8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힘은 충분한 종목이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을 이제 23,500원에 지금 비중이 8%다라고 하셨어요. 23,500원에 비중이 8%예요. 일단 23,500원에 비중 8%면은 그렇게 나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비중이 적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분할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저평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도 낮추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목표가도 낮추고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야 이거 안 좋다 해놓고 누가 살라고 이러나 누가 살 건가 보니까 거래량도 많고 누군가는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저점 라인대가 맞긴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분할하고 난 다음에 처음 떨어진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 16,000원까지 빠졌던 지난 저점 자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속으면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분할하고 난 다음에 첫 저점은요 그냥 상장하고 난 다음에 첫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제 만들어진 저점이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 내지 길게는 한 3개월까지 검증하는 단계, 이 16,000원짜리가 저점이 맞을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추측으로는 저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2, 3개월 정도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저점을 잘 잡으면 16,000원짜리에서 저점을 잘 잡고 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16,000원 빠졌을 때 추가 매수가 좋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던 요 16,000원이 같은 16,000원이지만 훨씬 더 안전한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를 맨날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생각하고 이 자리 왔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해야지. 라고 해버리다 보니까 외바닥에 속아버리게 되고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빠져가지고 내려갈 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16,000원을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내려와 있는 요 16,000원과 다시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16,000원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때 비중은 20%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아래쪽에서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아서 많이 늘릴 거면 그만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까지 늘리는 게 좋기 때문에 16,000원대 다시 내려왔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네. SK 이노베이션. 네. 12%.
12%요? 14만 원. 12%에 14만 원요? 네. 그렇군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요. 전화위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얘는 그냥 위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좀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 2021년 2년부터 계속해서 화학 들어가거나 이노베이션 들어가거나 뭐 머티리얼즈 들어가거나 이런 기업들 사지 마라. 기초 소재 관련주라든지 화학 관련주 아무것도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결론만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물 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생산성을 좀 키운다든지 좀 고효율 또는 고품질 제품으로 좀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이제 중동에 밀리고 중국에 밀리게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번 걸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 사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팔아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 쪽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석유화학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초 소재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팔아먹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산 싼 그런 거에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 배터리 사업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적자는 점점 심화가 될 거고 자칫 잘못하면 SK 이노베이션은 공중분해되거나 어디로 매각된다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산업을 개편하거나 재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정유 쪽이라든가 화학 쪽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살릴 수 있는 것 빼놓고 덩치를 줄이거나 매각하거나 문 닫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지금 여기도 아직까지 저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또는 뭔가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힘들어져 있지만 이 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 모든 종사자들이 우리 회사 망했다 출근하지 말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회사 종업원 수가 1,568명이에요. 네. 이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사 출근해서 야 우리 월급이나 받으면서 망하는 거 같이 그냥 뭐 구경이나 하자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때 탈출 못하면은 좀 힘든 게 저는 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반등 때 한 14만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노리고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단기 반등이 있을지 없을지는 추측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본전 찾고 나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수익 내는 것은 뭐 아예 그냥 꿈을 꾸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이건 탈출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간다 이야기도 나올 거고 이제는 뭐 기사회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동에서 아예 자기들이 석유를 땅에서 퍼올려가지고 정유화학, 석유화학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해버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설 자리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SK 이노베이션도 매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3분의 1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니 뭐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14, 5만 원쯤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져가자. 일단은 단기 반등이 지금 안 좋다고 하도 그래 놔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걸 보고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SI고요. 네. 비중 10%고 평단가 1,160원이요. CIS인가요? 네, 예전에 SNU를 처음에 24년도 초에 샀었는데 그게 12월인가 돼서 합병이 돼서 지금 CSI로 넘어갔어요. 네. 이거를 더 추매를 해야 될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다렸다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합병이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가 아니라 뭐 가격 변화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도 이제 한때 CIS 이것도 한때 이제 2차 전지 막 급등 나왔을 때 올라왔던 기업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사실. 네. 2차 전지 관련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산업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산업을 왜 자꾸 좋다고 했었는지 작년에 좋다고 했던 사람들을 자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그때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좋다고 하냐. 네가 뭐 주식 전문가지. 네가 뭐 2차 전지 전문가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2차 전지는 잘 모르지만은 행태가 그냥 딱 그냥 태양광 산업대랑 똑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거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 알수록 진짜 태양광이랑 똑같구나. 중국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싸게 잘 만드는 쪽으로 그냥 앞서 나가버렸구나.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인건비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싸게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먹히지 않다 보니까 고품질 만들어야 되는데 고품질을 또 일본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품질은 일본이 잘 만들고 소재 쪽으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이야기했지만 그건 일본이 지금 앞서 나갔고 중국을 따라가려니 저품질로 가려고 하니까는 중국의 단가랑 안 맞고 우리나라 지금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그래서 고품질 만들려면 연구 개발이 많이 돼야 되고 싸게 만들려고 하니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 반등 이후에 장기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고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장기로 좋아질 것 같아야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데 장기로는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반등 노리고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변동성이 조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튀어 오르게 되었을 때 11,000원까지는 한 번씩 올라와주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인수된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11,000원까지 튀어 오를 때까지 정리하시고 11,000원까지 안 가도 본전에서는 반드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반 줄이고 11,000원에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질 때는 그냥 이 종목 안 쳐다보는 게 낫습니다. 계속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죄송한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멘토님 방송을. 예, 근데 고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더 갖고 있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의 거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테마랑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2 파워 8,90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좀 희망이 있는 건지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요. 8,900원에 15%요. 15%요. 네네.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희망이 좀 있는데 추가 매수할 돈이 한 15% 좀 더 있을까요? 좀 있어요. 15% 정도요? 15% 정도는 아니고 한 얼마요?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까지만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G2파워가 조건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조건이 네네. 이 5,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은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고 뭐 탈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그냥 3,000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 가능성을 한번 따져본다면은 이 5,000원짜리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5,000원짜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7, 8,000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비중을 5% 정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 현금하고 5% 줄인 것까지 한 번에 싹 들어가야지 탈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5,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업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 5,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은 10,000원을 넘어가긴 조금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8,000원에서 10,000원쯤 올라올 때 비중을 5%에서 뭐 한 절반 정도까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다시 내려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돼요. 5,000원대요. 이게 조건이에요. 탈출하고 싶으시죠, 그죠? 네. 그럼 조건대로 하시면 돼요. 이 조건 외에 다른 걸 생각하시다가 다른 행동하시면 탈출 안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올라온 비중 줄이시고 5,0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무너지면 4,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제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주와 익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 저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정보와 전략을 받아가시기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